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윤장입니다. 일단 공지할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 방향을 과거나 한두 달 전부터 좀 바꾸고 있는데 제 촬영 기법이 장투에 어울리는 그런 설명하고 또 스캘핑이라고 하면은 당일날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초스캘핑을 제한한다면은 뭐 5분에 한 번씩 거래도 하고 1시간에 막 여러 번씩 거래도 하고 그런 거를 말을 하는데 저는 1일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캘핑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장기랑 스캘핑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스윙으로 보셔야 되는데 뭐 스윙에서 하락 추세로 가는 와중에 스캘핑은 상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윙 추세랑 중간 그러니까 둘 다 겹쳐서 하락일 때가 있고요. 이런 게 빈번하게 좀 사람들을 헷갈리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스윙의 모습으로 관찰을 해본다면은 비트코인의 현재 추세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전에 21선을 지지로서 활용하던 모습하고는 정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저항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1선은 그냥 저항선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5일선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항으로 쓰고 있다라는 해설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이러한 추세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뭐 운봉이 계속된다라고 해서 뭐 하락 추세로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를 활용했을 때는 그 관점이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하락 추세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서부터 상승 추세로 바뀌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제가 방금 하락 추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면에 뭐 보조 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상승이 나와야 하는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RSI인데 이게 자꾸 좀 말을 잘못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뭐 굳이 하단이 상단이 그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다이버전스 출현했다라고 말을 해서 그게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좀 실수가 일어난 것은 이게 핫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하면 지금 추세에서 변곡점 맞이하고 추세가 바뀔 때가 되었다. 그 징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5일 정도 시기 동안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1시간 봉에서 RSI는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가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점점 내려가는 힘이 떨어지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로 바뀔 때 이런 타이밍에서는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횡보장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올라간 다음에 횡보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내려간 가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횡보가 나온다면은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관찰 포인트가 되는 것은 18.9K 그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RSI 패턴뿐만 아니라 스토캐스틱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블탑을 만들면서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의 하락이 여기서 나왔었고요. 지금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서 골든을 만들어준 다음에 상승이 나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정말 초약세로 빠지거나 아니면 약세처럼 행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약세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그냥 지지로서 좀 활용이 되는지 관찰을 하시고요. 약세로서는 올라가면서 지지로서 활용이 되겠죠. 또 지지로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에서 떨어질 때 이 다시 더블탑 구조로 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과 같이 정말 하락분이 얼마나 나올지를 관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거나 이 둘 중 하나로 보시는 게 맞고 이를 위반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약세로 빠질 때입니다. 주로 전형적인 그냥 내려 꽂을 때 이런 차트가 나오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약세로 빠지게 된다면은 저가만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비트코인 차트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 비트코인이 나스닥 꼬봉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나스닥이 지금 저가 부근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냥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으로서 저가를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것은 나스닥의 저가를 이탈했을 때 동시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나스닥이 저가를 이탈을 시켰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저가랑 좀 차이가 나죠. 이 구간을 크게 좀 내려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보시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차트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RSI 패턴상으로나 아니면 스토캐스틱 상으로나 우리가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반등이 조금 나와줘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단기장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댓글을 못 달아드렸어요. 그게 무슨 댓글이냐면은 오늘부터 이진환 띠띠빵빵 선생님하고 평경장 저하고 텔레그램 선물 채널을 한 달 동안 오픈을 합니다. 이게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고정 댓글을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 무료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 올려드릴 테니까 카카오톡 연결되면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아마 이 방은 특정 인원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게릴라 이벤트에 해당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단기장을 볼게요. 자, 나는 알트코인을 매매할 거야. 알트코인 뭐 선물 스캘핑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 차트를 뭐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 그림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아셔야 돼요. 즉 방향성이란 이 시나리오 가정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둘 다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전략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 이거 둘 다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하락한다라고 봤으면은 바이낸스 마켓의 선물시장에서 많이 상승한 놈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때는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봤는데 상승한 종목 없어. 그냥 버티는 종목들 뿐이야. 그러면 1번은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손익비 따져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차트를 그린다면 알트코인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손익비 구간상 더 좋은 구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그런 종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거 하나하나 다 뒤져야 돼요. 제가 이거 알트코인 종목 수를 세다가 말았는데 10,000개인가 1,000개 단위였어요. 아마 현물 시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1번은 사실상 선물시장에서는 접근할 코인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현물시장에서는 좀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 단기 하락은 하겠지만 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려친다면은 현물시장에서는 좀 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알트의 단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가 되죠. 그래서 현물 선물 둘 다 불가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 상승하는 거 찾을게요. 지금 제가 장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횡보하면 장이 어떻게 되죠? 알트코인 폭주하죠.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을 좀 지켜보면은 다 저가를 털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종목들은 저가를 이탈한 경우도 보이고 원화 차트에서 아니면은 기존의 매물대를 부수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알트들의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추세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보고 시장가로 긁어서 그냥 떨어지는 거 먹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당연히 손익비는 계산이 잘 안 되고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면 전고등에 걸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굳이 추천을 안 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들고 있던 숏포지션을 거의 다 종료를 했고 먹을 만큼 먹어서 종료를 했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2번으로 설명을 이어갈게요. 2번에서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다면은 알트코인을 보실 때 선물시장에서는 많이 하락한 놈을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네, 설명을 하면은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종목을 찾아서 손익비 계산을 하고 앞으로 매도 얼마나 하는지 2배, 3배 어느 식으로 잡을 것인지 그런 식의 매매가 될 거고요. 손익비가 2배, 3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윈하고 한 번 루즈 한다면은 무조건 이득이 나는 싸움이고 두 번까지도 손익비 3배 수에서는 이득이 납니다. 하지만 손익비가 2배라면은 이런 식이 되면은 수수료만 날라가겠죠. 아무튼 관건을 많이 하락한 놈을 뒤져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괜찮은 놈을 찾아야 됩니다. 또 GMT도 있고 스시 수업도 있고 또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루나2가 나옵니다. 자꾸 바뀌어서 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루나2가 거래대금이 그냥 1달러 1,000원으로 고정하면은 7천억쯤 되죠. 자, 그래서 3개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실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한 코인을 찾아서 이 움직임이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손익비에 걸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롱 포지션 가져가겠다라는 차트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시스왑과 뭐 루나2 또 GMT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 그으시고 가속되는 거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다이버전스 출현을 해줬을 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추세선을 되게 긋기가 애매한 코인들이 있어요. 루나투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그어야 될지 아니면 저기서부터 지금 그어드린 곳부터 그어야 될지 되게 애매합니다. 아니면 가속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세선이 긋기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동평균선으로 확인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는 5일선과 20일선이 있고 데드가 발생을 하면서 앞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추세선을 긋기가 애매하다면은 5일선과 20일선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픈의 경우에도 사실 추세선이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이 선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 추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동평균선을 주로 보시고요. 1시간 봉으로 봤는데 이 추세가 페이크식으로 상승을 줬다. 다시 페이크를 줘.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좀 높여서 보세요. 4시간 봉으로 보시고 이게 얼마나 신뢰성을 가졌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각 차트마다 1시간 봉이 적합할지 4시간 봉이 적합할지는 이미 전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볼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포지션을 가져갈 게 없다. 손익배가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나리오상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차트를 확인을 하고요. 스시수와 루나투, 스테픈 이런 것들 차트를 확인하고 추세가 어떤 식으로 역전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RSI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차트가 올려칠 때랑 또 페이크를 줄 때 이런 것을 구분을 해가면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이 단타적인 설명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관점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는 것과 아예 그냥 감대로 매매를 하는 것과는 매매상으로나 아니면은 멘탈상으로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길 권유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방도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그리고 저 비트코인 매수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